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언니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요. 언니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상담할 동생 역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건축, IT, 그리고 간호사 관련 일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살펴볼게요. 자, 내신 주요교과 평균 3.79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3.67 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은 교내 독서 캠프 참여를 했고요.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57시간 했고요. 독서는 총 23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과학 및 컴퓨터 동아리 그리고 건축 관련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전 수상회 4건 수상을 했고요. 자, 끝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전공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 우리 친구가요, 이화여대 건축학 전공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전공을 희망하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무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데 흥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모집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주요교과 내신 평균이 3등급 후반대예요. 과연 희망대학인 이화여대 건축학 전공 희망이 가능할지 알아보죠. 자,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5등급, 수학은 2.9등급, 영어는 3.8등급, 과학은 3.47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7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3.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과학은 4등급에서 3등급, 2.67등급, 3.67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요.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4등급, 수학 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 원 5등급, 지구과학 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과학탐구 평균 등급은 3.67등급입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 비교해 보면은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의 이화여대 건축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미래엔진 전형입니다. 진학 가능성은 교과 성적만으로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교과 성적만으로만 판단 내린다면 약 50% 정도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엔진 전형은 교과 성적이 평균 성적이 약 1.8등급 된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 약간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논술 전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에 대한 성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지방인 숙명여대 IT 공학 같은 경우에는 숙명과학 리더 전형으로 2018학년도에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1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는 약간 이제 불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와 논술을 같이 준비하셔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건축학 전공의 정시 경쟁력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자연계열로 통합해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범위 점수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화여대 건축 전공의 정시 기준을 볼 때에 3개 영역 100분
100분위는 약 280점 정도로 상위 2.7%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숙명여대 IT공학부 같은 경우 상계 영역 100분위 합이 253점, 상위 약 1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역시 지원할 경우에는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 건축학과 지원 가능 100분위가 218점 정도로 소신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대 컴퓨터공학부의 100분위가 214점 정도로 소신 지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안정권으로는 서경대 컴퓨터공학과가 100분위가 약 210점 정도로 안전 지원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의 진학 1순위 대학이 이화여대 건축학 전공입니다. 김형준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학업 역량이나 전공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학업에 또 학교 생활을 해왔다라는 이런 기록은 있는데, 희망대학이나 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특정 역량이 탁월하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활동이기 때문에 자소서 소재로서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강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1학년 때 그 진로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는데 상담서를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 그 기록이 130시간 정도가 되는데 아마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우리 학생을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 부분을 자소서의 그 3번의 소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을 보면 1, 2학년 모두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성품에 대한 걸 떠나서 우리 학생이 학업이나 진로 탐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면은 아마 역량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에는 건축, 그다음에 IT, 간호라는 그 서로 다른 분야를 기재를 했습니다. 장래희망으로. 근데 종합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원 분야를 빨리 결정해서 그 지원 학교에 대한 그 목표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고려한 자소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어머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그 상담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부터 동일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주변에 탈북 학생 가정이 있어서 그 영어랑 수학 학습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 학생들이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들이니까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하고요. 대학교 가서도 수학 같은 거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성품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되면은 참고하라고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요. 예. 자, 김영준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건축과를 희망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2학년 동아리 활동 중에 그 빌드라고 하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건물 모형 설계를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건축공사 현장 방문을 하며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어떤 비전을 가진 건축가가 되어야 할지 등 건축가의 꿈을 키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마 이번 항목에 이런 부분, 미래 건축사로서의 어떤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의 합격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종합전형이 단순히 몇 등급이냐로 평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교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 학업 역량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서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건축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라든가 또 환경 이런 분야하고 엮어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축 설계사를 만약에 우리 학생이 1순위로 희망을 하면 자소서 1번이나 2번에 또는 4번 자율항목 같은데 좀 발음이 나쁘지만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건축에 관련된 그 기원이나 사례 등이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참고해서 공학과 예술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건축 설계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탐색해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그런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좀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을 또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자,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안성환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장, 논술 전형 2장, 적성 전형 3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수시 히든카드 6가 공개됐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님이 앞에서 충분히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한 번도 지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헷갈리실까 봐서 제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은 성적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요 교과 평균이 3.8등급 정도 되고 6월 모평등급 평균이 3.66등급인데 이 안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의고사의 어떤 그 3월이나 4월에서 보여줬던 문항 반응이라든가 내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원점수 정도를 추정해 봤었을 때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상당히 성실한데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교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한계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학생에게 가장 먼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3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언가 쫓기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친구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몰려가다 보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이라든가 학과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자기네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중에서 대학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과 쪽에 대한 뭔가 좀 중점을 좀 둘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간호학과에 대한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최저등급 합을 2개 합을 6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 기준으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형의 종류가 약간은 좀 루틴하지 않은 별로 이렇게 흔치 않은 형태의 전형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개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채울 수 있는 형태로 나머지 90일 정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호학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대한 거라기보단 어떤 학과를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 전형에서도 이제 따로 보내드렸지만은 이 해당되는 대학들의 거의 대부분의 정시에서의 컷이 2.5등급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이 결코 낮은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과 한 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2개 합이 6인 경우를 선택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형태의 대학보다는 학생이 그래도 수학을 가장 잘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학에 대한 그 수리 논술 위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면서 학생이 최저 학력 기준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학인 그 연세대 원주 정도의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탐구를 2개 평균이었는데 1개로만 반영을 한다는 점이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논술에 대한 비중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육대나 을지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엔 적성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간호학과의 형태인데 이 해당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학생의 수준에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보편적으로 기출문제 같은 걸 한 번쯤 풀어보면서 실제로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자,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이고요.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거나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도전이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이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안성환 선생님은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 논술 전형, 그리고 김형준 선생님, 경기대 건축학과 KGU 학생부 종합 전형 백승환 선생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바롬 인재 전형 서울여대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학생이 원했던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간호학과를 찾았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추천을 하는데요. 전형 방법은 논술이 70에 학생부가 30인데 특이한 점이 교과 20과 그다음에 출석 봉사를 정량화해서 10점을 합쳐가지고 30이라는 점이고, 교과는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그 지점수라고 하는 그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논술과 수능 최저 등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능 최저가 국어와 수학, 가형과 과탐 중에서 한 개가 2등급이거나 혹은 두 개 합이 6등급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3등급 두 개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두 과목이었다가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수능을 조금만 더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능 최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고, 지원 성향상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원주에서 다른 임상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적정이 될 수 있겠지만, 간호학과를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약간은 좀 도전적인 의미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학생에게 맞는 점이 뭐냐면 수리 논술로만 3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 과탐에서의 영역이 배제되고 수학 1, 2,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가운데서 3개 문제를 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최저 충족을 충분히 하면서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권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경기대 건축학과 KGU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3개의 진로 희망을 기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건축이라 일단은 건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성환 선생님처럼 이제 간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상담소를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경기대 건축학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5년제입니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건축은 건축공학이나 건축학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경기대는 2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면은 1단계 3배수 서류로만 선발을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이제 2단계인데요. 작년에는 그 2단계 면접이 50%가 반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로 면접이 좀 줄었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1단계 합격자 평균은 3.47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분포가 2등급 때부터 4등급 때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을 보더라도 3.5등급 정도가 됩니다. 역시 합격생들은 4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를 않고 성적이 곧 학업 역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모집 인원이 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교과라든가 비교과 약간의 그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극복하고 좀 상쇄시키려면 학업 또 전공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소서를 작성하시면은 아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3 수험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6월까지 성적이 나왔을 때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안을 삼는 게 9월 모의평가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 아마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지금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현재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경기대를 정시로 지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담임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원하는 다른 학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승현 선생님께서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바로 민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바로 민재 전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를 여러 가지를 선택해 놓고 이제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컴퓨터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컴퓨터 관련 학과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전형 100%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에 대한 비중이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 40%와 서류 전형 6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면접 40%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40%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 이유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공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공 관련된 과목 중에서는 수학 과목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약간의 자기소개서에서 부각을 시키면서 어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교과 영역보다도 비교과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인성 관련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도 아까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2018학년도 합격자를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3.5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저 합격자가 4.8등급이 학교에서 발표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성적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내신 성적 면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과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과탐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수준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학습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과탐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서는 과탐 한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분명 필요한데 3, 4월 모평 같은 경우에를 봤더니 D난이도나 E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모두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학생이 충분히 기본기는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데 이걸 차분하게 앉아서 적용하거나 뭔가 생각해보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좀 없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추천 전형을 할 때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은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보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수학과학 중점학교에 과학 중점학교에 있다 보니까 요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요만한 시기가 되면. 그리고 전형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기대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학습량에 대해서 다지기 정도가 상당히 좀 불안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의외로 수학과학에 대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에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과탐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한 40점에서 42점 정도의 원점수가 유지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이 그 오답을 냈었던 그런 문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탐구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원점수가 84점 정도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수학 점수를 봤더니 보편적으로 6월이나 9월 대비 수능에서 떨어지는 100분위가 5, 6% 정도는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극간에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84점이라는 원점수가 어떠한 모의고사에서건 남아있는 모의고사에서 달성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믿고 나머지 그 수능 때까지의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형태의 접근보다 학생이 본질적으로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조금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니 때도 그랬지만 현실적인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